보여줬는데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또 어떤 장세가 이어질까요? 한 발 빠르게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 장중 10시쯤이었죠. 잠시 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195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줬고요. 1965포인트 0.4%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역시 오전에 내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오후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565포인트 기록했고요. 0.8% 상승한 채 지수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세 주체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기관만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1293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91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만이 매수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03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177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먼저 종목 스나이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순매수 보였던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통신주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체적으로는 사실 외국인 코스피에서 한 290억 정도 매도, 하지만 코스닥에서 3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장을 그나마 전약 후광으로 좀 당겨줬지 않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섹터가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와 통신주인데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에도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5종목 정도를 선별해 봤는데 현대차, SK텔레콤, 득산I메탈, 심택, 국제일렉트릭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21만 원까지 올라갔죠.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득산화메탈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 원래 순매수 종목인데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기 재료의 핵심 기업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국제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약간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도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심택입니다. 제가 원래 현대차를 안 하고 심택을 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심택은 사실 1, 4분기 실적 발표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1, 4분기 실적이 한 76억 정도 오히려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적자 전환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양호하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4분기 실적 부진이 안 좋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월 달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주력 사업 원리의 메모리 모듈 업체 반도체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주가 자체가 실적 실적 부진이 먼저 묻어났지 않느냐. 그리고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리고 2분기는 당장 아니더라도 한 가을이 되는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돌아설 수 있는 전체적인 반도체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고 외국인 매수도 간헐적으로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요. 실제적으로 심택은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지난해 전부 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보여왔었는데 올해 접어들어서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권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4월 말 정도에는 1,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리 빠졌다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택은 사실 1, 4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 4분기에 가시적으로 바로 돌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3, 4분기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투자 포커스는 단기 바닥은 형성했지 않느냐, 즉 8,000원 초입에 바닥은 형성했지 않느냐 그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8,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한다면 3분기 이후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서 일단은 오늘의 양봉의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대응이 어떤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부품주 모두가 좋았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종목들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기관이 참 큰일을 했습니다. 큰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1,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1,300억 중에서 1,000억 원 이상이 사실은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자동차주가 어떤 시장에 큰 역할을 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도 대부분이 자동차가 좀 포함된 것 같은데요. 좀 살펴드리면 대표적으로 기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SL, 캠시스, 아바텍, 인터파크가 있습니다. 캠시스는 사실 지금 3,800원 정도 하는데 대표적인 스마트 부품주고요. 사실 어저께 장 마치고 155원 규모의 BW를 발행한다 해서 장중 한때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잘 가고 성장하는 주의 BW 발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리겠고, 아바텍이라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형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IT 부품주의 흐름을 좀 이어갔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인터파크는 최근에 계속적인 그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한 9,000원 정도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SL입니다. 최근에 보면 일단 완성차 업체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SL이라든지 SJM, 환일, 이화 이런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SL은 사실은 보면은 헤드램프를 만들죠. 주력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우리 앞에 헤드라이트, 헤드램프를 만드는 게 SL인데, 사실은 다른 기타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조금 주가 탄력성이 약해요. 왜 그러냐면 현대 기아차의 어떤 납품 비중도 높습니다만은 미국의 GM에 대한 납품도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GM 쉐보르라든지 그런 말리브입니까? 그쪽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또 GM 쪽 납품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전체적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나왔을 때는 지금 나오든 안 나오든 SL의 현재 주가는 이미 약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살펴보면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가 완성차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다는 것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월달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러한 자동차 부품주 랠리를 먼저 갔다가 한 2달 정도는 쉬었는데 역시나 실적이 그렇게 아직은 가시적이진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하향 추세라 할 수 있는 딱 선에 닿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추세선은 걷기 나름입니다만은 15,000의 대항을 잠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저점을 높여오기 때문에 6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대략적인 가격 14,000원 전후한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투자자별 동향이 본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SL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기관까지 순매수를 좀 가담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2월달 정도의 상승 탄력성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의 시그널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좀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탑픽 종목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신고가는 사실 오늘도 많은 종목이 신고가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좀 내수주 중에 좀 많이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동원산업, 조이맥스, 이글벳, 성도ENG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산업은 참치회사인데 최근에 국세청 조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이고요. 조이맥스는 그 위메이드 자회사죠. 대표적인 그 모바일 게임은 윈드러너가 있죠. 근데 지금 게임주 가장 차별화된 흐름에서 나홀로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글벳은 대표적인 AI 조리독감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떤 조리독감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매기세가 남아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 많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오늘 실적을 발표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오늘 장중에 실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역시나 최근에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1분기에 18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요. 자회사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의 실적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북경 한미에서의 성장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장 초반에 공시가 나왔죠. 세계적인 화장품 내역업체 한미약품에 대한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이 좀 남아갔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잠깐 흐름을 보니까 오늘 18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아침에도 좀 동시효과 때 좀 주목이 되는 회사였다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3월 초순 이후에 횡보한 과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횡보에 강한 시세가 몰리니까 신규 매수도 같이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런 그 주식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가 이 큰 주식이 잘 갑니다. 비싸 보이는 주식이 잘 가기 때문에 오늘의 시세가 워낙 좀 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수가 상승하다가 단기 차익 욕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약품 1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면 오히려 그 성장성을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폭이 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깊지 않은 조정에서 계속적인 약간 이는 추격 매수라 그러죠. 피라디빙 매수가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울고 웃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관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주식을 팔고요.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더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청개구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들 들어보면서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청개구리 매매 패턴을 보이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팔아치우고 오히려 나쁜 기업은 사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청개구리 매매에 나서고 있는 건 종목별 키 맞추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실적이 나쁘더라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은 선침해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적이 좋으면 사고 나쁘면 파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선 정보력을 바탕으로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바탕으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선침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팔고 나쁘면 다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했던 건데요. 자, 기관들의 이러한 전략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작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의 마무리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다고 했던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빠지게 되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발표 후에 반등을 해주는 상당히 많이 목격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죠. 어느 정도 기사에 나온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증시에서 많이 듣는 격언 중에 하나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나 시청자님들은 그냥 나와 있는, 요즘에는 최근에 보면 직접 기업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으로 가져갔는데 실제 실적을 발표하니까 빠지니까 약간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자체는 속칭 말해서 정부의 비대칭성, 즉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관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은 계속적으로 기업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정보력에 좀 앞서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주가 계속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약간 익절하는 것이 좋고 또 반대로 실적이 나쁘다 하면서도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역매매라 그러죠. 단기 변곡의 타이밍으로 한 1차 매수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것 자체를 잘 기억하시면 향후 좀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실적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오늘 전까지, 어제까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행적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거죠. 즉 실적이 나타내는 과거치와 그리고 주가는 미래치의 공전 속에서 항상 실적 발표 자체가 단기 변곡이 될 수 있다. 좋은 기업들은 조정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좋지 않은 기업들은 턴어라운드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GS 홈쇼핑의 사례만 잠깐 같이 좀 봐봤는데 GS 홈쇼핑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4월 초순 정도에 20만 원 정도의 행보를 하다가 사실은 4월 중순부터 주가가 24만 원까지 많이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올라갈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GS 홈쇼핑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었고요. 정확하게 날짜 4월 29일 날 GS 홈쇼핑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이 단기적으로 최고가였네요. 24만 4,500원 정도. 하지만 주가는 실제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4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보는 것인데 거꾸로 보면 GS 홈쇼핑은 사실은 나쁜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좋게 가다가 한 번 정도 약간 단기적으로만 실적 시즌에 들어왔을 때 매집을 했다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발표되는 시점에 다시 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이 오죠. 그럼 실제적으로 다시 가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GS 홈쇼핑처럼 어느 정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마무리됐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상당히 좀 건전한 투자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처럼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러한 매매 패턴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은 사실 뭐 장 초반만 해도 중국의 비제조업 추세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선반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약간 조정을 보였죠. 하지만 장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동차주에서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모두 T자형 채널이라 그러죠. 전약 후강으로 마감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한마디는 만도의 포효, 난 괜찮다고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만도의 주가 흐름을 잠깐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종목이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만도, 제가 이 CI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림은 참 멋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만도가 갖고 있는 핵심 자회사 중에 바로 한라건설. 지금 현재는 만도의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한라건설은 만도의 지분율을 대략 19% 갖고 있죠. 거꾸로 봤을 때 만도는 한라건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상증자 인수 때문에 만도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점 하한가까지 갔다가 실제적으로 75,0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워낙 한라건설에 대한 문제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오늘 실제적으로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IR을 했다 그럽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향후 한라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2년 동안은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물론 2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 그 흐름 자체가 만도에 대해서 만도 나는 괜찮다 이거죠. 한라건설 때문에 나까지 너무 팽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만도가 자사주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자체를 실제적으로 향후 6개월 내에 소각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주가 방어 의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만도에 잃어버렸던 그 신뢰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점 하한가까지 갔던 것은 신뢰도 하락이었는데 그런 것이 커버되면서 만도의 상승에 기타 관련 자동차의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다시 한번 1970선에 위치하고 있는 61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3세판이라 했습니다. 저는 늘 3세판을 좋아하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1970을 넘는다면 오히려 그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1970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1950선 밑으로 잠깐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보니까 그나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늦게 쉬었습니까? 예전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코스닥이 한번 올라가면 뭐 IT라든지 어떤 테마가 올라가면 그 섹터가 다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말해서 IT 부품주 내에서도 개별 재료가 있는 공 종목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각계 전투적인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시 더 조금 더 설림화된 종목 동세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장을 좀 접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테마 흐름을 보니까 역시나 조리독감 테마나 오랜만에 AI 테마라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대선 테마주가 잠깐 반짝하는 걸 보고 항상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쭉 정시를 이렇게 오래 봐온 결과 항상 이 약간은 이 조류 AI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 전체적인 테마가 좀 혼탁하지 않느냐 그런 잠깐 역발성도 좀 해봤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힘은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150만 원, 현대기아차가 20만 원, 5만 6천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차가 받쳐주고 종합주가지수가 61선을 돌파한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 소망이겠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